불의에 저항하는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국 곳곳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옆에 계신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을 향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3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윤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반국가 세력 적교를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볼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꺼졌어?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지나요? 오늘처럼 아주 사랑 따윈 참 어려운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감사 맞추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필요 없죠? 국민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박치라서 이게 가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가사 나오고 있었는데 프롬프트를 저 친구가 잘못 넘겼습니다. 다시 해야겠다. 다음에 또 노래를 들어드릴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앉을까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광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어떤 슬로건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독립을 하려면 독립군도 만들어야 되고, 임시정부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광장에서 하는 것처럼 3.1운동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해야 되고, 또 외교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도권을 이용해서 또 싸우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열받아서 정치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신 그 기간이 짧은 국민들이 많잖아요. 제도권을 이용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김민수 최고위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민중의 목소리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에 의해서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아니 지난 수년 동안 제도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국민을 대변할 때 영속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이 아닌 정당의 특정 정치인에 충성해야만 정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치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야 내 정치 생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가슴이 아픈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막연하게 무너졌다 생각만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늘 제가 사실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넘어가야 돼서 긴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혹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홍군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소리가 다 너무 안 들리니까 우리 재홍군은 왜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입을 막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막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되게 원론적인 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점은 사실 그때였습니다. 국회 안에서 다수 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발언권이 제한되고 철저하게 패싱당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팔다리가 다 잘리셨구나라는 걸 보았을 때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왜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말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서지 않을까요? 자기 집에 노크를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짧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 또는 철학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결합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70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세계 6대 강국으로 커왔습니다. 자유가 깨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인데, 왜 국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느냐?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하물며 이재명이 누리는 자유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100이라고 하면 100의 자유를 다 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통상 누리는 자유는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술 한잔을 먹고 가족들을 만나서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과 넷플릭스도 보고 대화도 하고 책도 읽다가 잠이 듭니다. 다음날 또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되면 휴가도 갑니다. 국민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가 아직 침범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심재홍 군은 저는 왜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 중에 자유들이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더 빨리 캐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에 나온 분들이 중국을 비판하면 5년 이하의 징역도 살리겠다라고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들이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니 집회 신고가 막혔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님들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좋은 기사를 썼었을 때 언론사가 아닌 개인을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스크에서 헤드라인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자분들은 언론의 자유가 일부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 중에 기자는 0.001%도 안 됩니다. 기자여야지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회에 나오는 국민 10%도 안 됩니다. 집회에 나와봐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는 사람 0.0000001%도 안 됩니다. 집회 신고를 해봐야 집회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내가 생업에 전념하겠다고, 나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정치인들을 뽑아서 대의정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십니다. 대한민국 형식상 다당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조차 국민의힘 야당 목신 법사위 간사 한 명을 채택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배척하지 않는 정신,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해서 공공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타협이 사라졌습니다.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야당의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킬 때 제1야당조차 단 하나의 악법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이미 다당제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일당 독재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도 목소리 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재홍군이 대의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의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인 한 명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거 단 한 번에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을 해야지 됩니다. 단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운 날 여기에 모여서 소리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걸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자,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자,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토해 주시고 비판해 주십시오. 이것이 끝없이 계속될 때에야 대한민국 정치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요즘에 자유대학이 인플루언스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발언의 파급력 때문에 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느낀 게, 정치인분들께서는 책임감 때문에 발언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라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이런 점이 오히려 답답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 시원하지 못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랑 같은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정치인들을 잘 이용해 먹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회라는 링 위에 올려놓은 프로 선수들입니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UFC 아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UFC 프로를 뽑아서 링 위에 올린 프로 선수들입니다. 길거리 싸움은 낭심도 찰 수 있고 무기도 들 수 있고 뒤통수도 때릴 수 있고 엘보우도 쓸 수 있지만 UFC에선 못 씁니다. 여기만의 룰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입니다. 국민의힘에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레거시가 여러분 모인 거 한 번이라도 방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나와도 방송에 나오죠.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줘야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것조차도 저한테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에는 여러 함정이 있고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말, 나갔을 때 전략적으로 대래 위기에 빠질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피해 가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 전에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0% 후반에서 20%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께 묻지 못하니까 심재용 군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본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몇 프로인가요? 39%였습니다. 39% 거면 39%면 조원 CNI 거 39.1%를 보셨네요. 네. 또 딴 거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계속해서 당원 교육을 가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22%, 24%입니다. 이것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알려주는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당원들조차도 마지막 여론조사를 24%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갤럽 조사를 본 겁니다. 39.1%는 조원 CNI 조사를 본 겁니다. 37.4%는 리얼미터 조사를 본 겁니다. 43%는 한국평판연구소 조사를 본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레거시 미디어 뉴스에는 24% 갤럽 조사만 나옵니다. 다른 조사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모든 공개용 여론조사는 24시간 뒤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와 백데이터 질문지 등이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들어가야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미터도 우편향이 아니라 약간은 좌편향 됐다라고 통상 평가하는데 37.4%입니다. 조원 CNI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39.1%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장동혁 호가 출범 이후에 24% 지지율에 정체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냐? 그만 싸우고 이젠 사과해라. 중도를 향해서 정치해라. 제도권에서 이겨야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 전당대회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입니까? 이번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로 뽑혔습니까? 아까 말했던 갤럽 조사, 전당대회 직전 조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20%대, 김문수 후보가 40%대라고 했습니다. 방금 심재용 군이 말했던 조원 CNI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주 약간 이기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어디가 더 정확했습니까? 조원 CNI 그저께 조사 39.1%로 민주당과 접전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습니까? 제도권 안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 김민수가 담고 장동혁 대표가 담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도권의 방식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조원 CNI 조사 민주당과 오차범위내로 붙었다. 더 높이 나온 여론조사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향된 조사라고들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43% 역전한 조사도 있습니다. 왜 레거시가 알려주지 않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제도권에서 여러분들처럼 날것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제가 비행기 시간 다 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요. 네, 맞나요? 아니요. 네.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제도권에서는 룰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칼 쓰지 못하고 뒤통수 못 때린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제도권의 그 메시지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같이 싸워주면은 좋을 텐데 못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캐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미치겠어요. 48시간 그거 얘기 한번. 제가 오늘요, 제가 그래도 젊은 친구들,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들이 많다는 스레드에만 딱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주십시오라고 2가지를 주문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숫자에서 지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9시에 국민의힘 TV 유튜브를 꼭 시청해 주십시오. 그곳에 최고위원회의 발언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원내대표, 수석 최고,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순으로 발언을 합니다. 저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제도권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동혁, 김민수 말만 들어주십시오라고 씁니까? 제발 좀 눈치 좀 차려주십시오. vod다 대고 댓글에다가 김민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꼭 봐주십시오. 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합니다. 무비자 입국 반대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 무비자 입국이 대한민국의 치안과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으니 함께 싸워 주십시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으로 싸워야 민주당을 이깁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투표 48시간제로 합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자라고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김민수 48시간이 뭐냐 24시간만 해야지 이렇게 눈치 없을 겁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실 거예요. 계속 아마추어처럼 싸우실 겁니까?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우리 6개월 만에 뒤집을 수 있어요? 6년 만에도 못 뒤집습니다. 합헌이라고 했던 이유가 투표율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왜? 투표 시간이 기니까. 국민이 편리하다. 왜? 투표일이 3일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이유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했으면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앞에 거 그럼 사전투표 없애고 국민 논란이 되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48시간으로 하면, 풀타임 48시간으로 하면, 48시간 풀타임 감시하면 야간에도 투표할 수 있으니 투표율이 더욱 제고될 것이고, 국민들도 야간에 일하시는 쿠팡 배송 기사님도 지나는 길에 투표할 수 있으니 편의성도 더 증대될 것이니 48시간제 하자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님이 김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이 힘을 모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끼리 백날 외쳐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백날 외쳐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힘이 합쳐져야 이깁니다. 제도권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판결과 법과 방식과 전략을 잠 안 자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도권 내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일지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꺼내놓습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저희가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비행기 독촉이 계속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 제가 제주도에 내일 그 당원교육 강의가 있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외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외쳐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겨야겠죠? 네. 이겨야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위협을 알리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외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4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 세계 6대 강국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5만 불, 6만 불, 7만 불의 시대를 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분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셨고 단지 외침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사유재산제를 보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무교육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선구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방금 여러분들께서 외치셨던 그 단어를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외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완성시켜 주시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 끝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은 구호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누르는 이유는 저마저 이 자리에 없다면 싸울 사람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제도권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속개하라! 5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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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우! 이재명 아우! 아홉만 10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귀에까지 들리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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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운 날씨에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나와주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김민수가 진심으로 싸우려 합니다. 제가 너무나 건방진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려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단 1명, 2명만 있다고 해도 어제의 국민의힘과 다른 국민의힘입니다. 이조차도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 이를 넘어 107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도 완성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저 김민수 최고위원 되면 힘이 엄청 셀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의 서열 4위거든요. 힘이 진짜 셀 줄 알았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너무나 미력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송구합니다. 제가 아직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완성시켜 주신다면 제가 장동혁 대표님이 앞으로 나올 제2의 여러분, 제3의 여러분, 제4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꿈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노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는 김민수!